이어서 일단은 북한 그림 잠깐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이 바다 그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해금강 관련된 뭐 그런 분들을 구매 의사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단톡방이 아주 많은데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이게 방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을 건물하고 필지를 사모으기 시작한 이유는 아까 제가 이 앞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목포 문화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옛날 거리에 그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전에 그때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도 문화재라니까요. 근대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역사가 50년만 넘으면. 그런데 건설사들이 그 구도심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몇 개만 사모으면 못 하잖아요. 안 팔 거니까. 그죠? 군데군데 사버리면 못 하거든요. 그 전체 필지를 사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하니까. 바로 그 작업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정황상. 자, 우리가요, 구도심에 그 옛날 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령층이 될 사람들이 추억을 느낄 만한 거리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이거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일회 음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잘 안 먹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저도 나이 들면서 40대 중반까지는 아마 포금이 가능했었던 거 간혹가다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근데 그 이후에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몸에 무리가 와요.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스스로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주량을 거의 줄였고 지금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한 번 그 사람 미팅 할 때 5분의 1 정도는 줄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렇게 고령층들이 음주량을 줄이고 조금만 먹고 싶은데 나중에는 어디 가서 먹고 싶어 하냐면은 자기가 막 술을 많이 마시던 그 추억의 거리에서 먹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구도심에 있었던 그 대포집, 호프집, 막걸리집을 다시 찾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갔는데 사라져 버린 거야. 개발돼 버린 거야. 굉장히 섭섭합니다. 예. 그리고 개발을 했는데 또 아파트가 또 미분양이야.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공동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기 전에 그 인구가 적었을 때 당시에 그 거리, 굉장히 인간적인 골목길에서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막걸리 마실 수 있었던 연탄불 위에다 뭔가를 구워 먹던 그런 느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화재이면서도 하나의 문화 복지 차원이에요. 구도심의 그 예전의 경제 성장기의 추억을 보존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문화 복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맨델레프 얘기하려다가 왜 넘어갔냐면요. 이 맨델레프 정말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건 아인슈타인 저리가 라고 저는 이 맨델레프의 그 패턴 인지 능력이라고 그러죠. 주기율표를 짤 때, 이 우주의 원소들이 일정한 패턴과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했었던, 거의 저는 과학계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봅니다. 맨델레프가 좀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과학계의 정말 노스트라다무스예요. 향후에 발견된 원소들을 굉장히 많이 예측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딱 한 표 차로 노벨상을 못 받고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폐렴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의사 선생, 당신에겐 과학이 있고 내겐 신념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과학자들은요, 원래 뭔가 발견한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멘델레예프는 이러이러한 원소들이 발견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안 어울리는 짓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남긴 것 같아요. 나에겐 신념이 있다. 그게 꼭 발견될 것이다. 근데 발견이 됐죠. 실제로. 패턴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멘델레프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정말 노벨상을 받아야 마땅한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예측을 해서 예언을 해서 노벨상의 표가 좀 많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만 안 했어도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신념에 의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내인데 1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주기율표 아시죠? 저는 다 외우진 않았습니다. 화학을 포기했거든요. 저는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했거든요. 아무튼 뭐 주기율표 그러니까 원소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 탐구는 하는데 다 외우진 않습니다. 원소에 대한 인문학적인 책이 있어요. 화학자들이 쓴 책들이 있거든요. 한 2권 정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인데 이 13살 때 이제 그 교육자였던 아버지가 일찍 아버지를 잃고 호르몬이가 남게 된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이가 이제 부담감을 느끼죠. 그 생계에서. 그래서 전 재산을 유리공장을 인수하는 투자를 합니다. 다 팔아가지고. 근데 불이 났어요, 유리공장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큰 애들은 이제 알아서 살아라 하고 막내인 이 멘델레예프만 데리고 얘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이가 마침 15세입니다. 제가 뇌과학 강의할 때 꼭 얘기하죠. 두뇌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14, 15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남자. 그래서 이제 15살짜리를 데리고 모스크바까지 3,000km를 이동을 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아들하고 엄마가 맹모 삼천지교죠. 간 거예요, 모스크바까지. 그랬는데 모스크바에서 조금 살던 사람은 입학을 시키는데 외지에서 바로 오는 사람은 입학을 안 시킨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좋은데 갈 수 있는 그 공부는 됐었나 봐요. 근데 외지인이라고 그래서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600km를 더 가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굉장히 오래된 국립대학에 입학을 시켰는데 이 이제 엄마가 남편을 잃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남편을 잃었잖아요. 유리공장 불났죠. 그 전재산 팔아서 유리공장 세웠는데 불나서 망했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막내를 대학교 입학시키고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이 멘델레프의 그 공부에 대한 사명감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거지가 됐고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희망을 건 어머니가 3,600km를 달려서 이 대학에 나를 시키자마자 과로사 내지는 스트레스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눈을 감은 거죠. 근데 고학을 혼자서 또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 수석을 했답니다. 그 대학에서. 계속 수석.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를. 제가 예전에 학교 자퇴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자퇴서에 원래 이제 저는 퇴학을 당했는데 2학년 담임선생님 저는 얼굴도 몰라요. 광주인 선고. 도장을 가져오라고 했대요, 어머니한테. 왜냐면 퇴학을 자퇴 처리로 전환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장을 찍고 오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이불 속에 집에 와서 또 울었대요. 울음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오는데
제 친구들은 그때 청소 시간이어가지고 막 유리창도 닦고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있었는데 저는 퇴학당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자퇴 도장 찍고 나오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1년 동안 정말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죠. 자취해가면서. 그때 자취할 때 정말 정육점에서 그 돼지 비계 얻어다가 김치찌개 끓여 먹고 된장국을 끓여야 되는데 멸치를 사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멸치 가루를 샀어요. 시커매요, 멸치 가루가. 그래서 멸치를 넣으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멸치 가루를 넣고 된장을 끓이면 훨씬 싸요. 한 5분의 1,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멸치 사는 것보다. 그 멸치 가루에 뭐가 섞였는지 모르죠. 멸치가 섞였는지 뭐 아무튼 잡어들이 많이 섞였겠죠. 갈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공부를 더 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잡어들이 섞인 멸치가루로 제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고 돼지 비계로 제가 직접 어, 그 찌개를 끓여서 우리 삼촌들을 제가 먹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영어 회화 들으면서 아침밥을 하고 이제 밥상 딱 차려서 삼촌들이랑 같이 먹고 삼촌들은 대학 가고 저는 이제 서울역에 있는 성심학원을 갔죠. 어, 이제 그래서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한 데가 이제 서울 세화고죠. 그때 이제 그 서초구로 배정을 받기 위해서 후반기에 그 학원 다니는 후반기에 저기 무지개 아파트 저기 예술의 전당 쪽 가다 보면 무지개 아파트 당숙집에서 제가 직접 살았어요. 그때는 실태조사가 나왔거든요. 주소를 옮기고 직접 살았는데 그때 이제 당숙모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아직 은혜를 못 갚고 있는데 이제 때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맨델레프가 바로 그 심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줄곧 수석을 했고 저도 이제 서울대 졸업할 때 청와대까지 이제 초청받아서 학점 수석은 아니었지만 최고의 졸업생으로 제가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이 넘어서 그렇게 주기율표에 한평생 매달렸어요. 원자의 그 원소의 정체 그걸 다 그 표를 완성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그 학자로서의 욕심. 그래서 노벨 화학상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1905년에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 정회원이 됐고 어찌 되었건 노벨상은 프랑스의 화학자랑 한 표 차이로 받지를 못했고 실망이 컸겠네요. 몇 달 뒤에 그러니까 노벨상에서 한 표 차로 떨어지고 나서 몇 달 뒤에 폐렴으로 사망을 했네요. 굉장히 추웠었나 봐요. 살던 지역이. 유엔이 올해 맨델레프의 주기율표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맨델레프 이야기하고 제가 정말 생에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바로 그 퇴학을 자퇴 처리하고 나서 1년간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못합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맨델레프하고 제가 그 얘기를 왜 끊고 지금 하냐면은 바로 스카이캐슬 때문이죠. 스카이캐슬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코디를 붙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입시 코디네이터를 붙여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공부를 기존에 잘하는 애거나 굉장히 영리한 애만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제 아주 가난한 집안이 가난하고 보통 IQ 뭐 120 미만 보통 IQ를 가진 저는 IQ가 108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어떤 보통 IQ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동기부여밖에 없어요.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그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세상에 입시 코디네이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 생각에 이제 이 현재 입시 열풍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게 마지막 하나의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한 2025년쯤 되면은 몇 년 안 남았죠. 한 5년쯤 후가 되면은 정말 그 어떤 학벌에
학벌과 대학의 그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중고등학교 때 오히려 음, 최근 스카이캐슬에 나오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아들을 의사를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시키고 그래서 3대 의사 집안을 만들 거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딸인 줄도 몰랐던 그 헤나가 죽은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고서 병원을 사표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게 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좀 더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을 들여다보는 그 경험이 없이 이렇게 입시 공부에만 매달렸을 때, 그 허탈감, 그 별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었을 때 허탈감. 물론 금수저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예, 뭐 금수저라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데, 저는 이제 금수저도 아닌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금수저도 아닌 사람들이 섣불리 그렇게 사교육을 따라서 하면은 돈만 들어가고 그 아이가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를, 자기 욕망을, 자기 본성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중용에 나오는 천명지위성, 그 성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기 자리를 잡게 되는 그 기회마저 박탈시킨다라는 것이죠. 어설픈 사교육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문 고등학교 진학률이 강남구하고 그렇지 않은 구가 11.5배가 차이가 나네요. 서초, 강남, 송파, 노원, 양천. 광명시에 사는 학부모들이 그 목동으로 이사 가는 게 소원이 돼요. 소원이. 왜냐면 양천구가 교육적으로 좀 잘 시키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역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주 압도적이네요. 동작하고 광진이 약간 이렇게. 이게 이제 명문 고등학교 진학률이에요. 명문 고등학교 진학률을 도표로 한 건데,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타고난 머리도 있고요. 공부를 하려면 머리가 더 많이 차지하죠, 보통. 저처럼 아주 절박한 동기부여에 의해서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동기부여가 너무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머리에 의해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머리가 좀 있어야 사교육도 뭐 겨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갈수록 머리가 좋고 사교육을 잘 받아서 명문대를 가는 그 코스 자체가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확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은 스카이캐슬에 나온 그 학부모들의 나이가 저보다 두세 살 어린 층이에요. 저는 이제 장가도 그렇지 뭐 제 지금 딸이 고2 올라가니까 그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어린 애들이 스카이캐슬의 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혜진 씨가 그림책 연구자 김혜진 씨가 쓴 짧은 글이 하나, 글로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존 버닝햄의 나의 그림책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주제인데, 변화는 피상적이다.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나이에 의한 가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라는 구절이 존 버닝햄의 책에 나온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림책 작가고요, 존 버닝햄은. 그런데 이게 버닝햄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 부모나 또는 몇 년생까지라고 할까, 1980년생까지는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우리 또래, 제 또래 그 부모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하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교육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옛날이라고 사교육이 없었겠어요. 옛날엔 입주과외가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지금도 입주과외는 1년에 1억 이상이 나갑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들어오고 또 우리 자식을 어느 집에 맡기고 하는 건 1년에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사교육비가 나가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무제한 사교육비도 있었어요. 우리 애를 명문대생, 그러니까 주로 서울대생들, 너가 가르쳐 주면은 너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 그리고 스카이에 합격했을 때 그랜저 한 대 뽑아주겠다. 이런 옵션을 제공하는 부모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제 선배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대 선배한테. 그랬었는데 그게 스카이캐슬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존 버닝엄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젊은이들은 자기 부모 세대와 다른 것처럼 잠시 그렇게 보이지만 나이 들면 똑같이 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죠.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달라. 앞으로 달라지는 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도 보통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또 다시 반등하는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달라요. 인구 문제가 달라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상현실 공간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하고 전혀 틀려요. 부동산은 더 극심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상현실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요. 이걸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는 5G 시대에 이제 이미 시작했잖아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970년대, 80년대생들 부모들은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과거의 패턴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계에서. 어설픈 사교육을 절대 하지 말고 천명지휘성, 그 아이의 본성에 맞는 교육 내지는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죠. 미래 사회는 잘 노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노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어떤 분야든지, 그것이 공부의 분야든 공예의 분야든 게임의 분야든 또는 여행의 분야든 뭐든 간에 독서의 분야든 뭐든 간에 그 안에서 잘 놀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 안에서 잘 놀게 만들어주려면 특히 유치원 때부터 15세까지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5살부터 15살까지 10년이 중요해요. 이때 관리 감독을 받아버리면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즐길 수 없는 두뇌가 돼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강의들을 제 뇌과학 강의들을 들으시면은 제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키워드는 뭐 두뇌 엔진 이런 키워드를 쳐보거나 뭐 3세 7세 교육 뭐 중요하다 이런 제 예전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부모의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 세대, 1970년, 80년대 부모들은 그 부모가 하던 대로 답습을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극소수, 약 5%만 제외하고 95%는 저는 후회할 거라고 봐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금수저는 하던 대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돌파구가 많고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금수저일수록 학벌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